자, 요즘 반도체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자, 그런데 반도체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미래의 기술, 향후 1년 내에 박터질 관련 탑5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요즘에 이제 뉴스에서 통해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요. HBM4부터는 하이브리드 본딩을 사용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딩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가가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은 향후 이제 HBM4가 나오는 그런 시점에서부터는 바로 이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 종목들이 박터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 하이브리드 본딩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림 한번 잘 보세요. 구조물이 있어요. PCB입니다. 자, 그리고 인터포저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인터포저와 그 PCB하고의 접착을 해야 됩니다. 본딩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이걸 가지고 범프, 이거를 이용을 해서 접합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프를 할 때 뭐 레이저 리플로우라든가 아니면 그냥 열 처리 리플로우를 통해서 접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점점 더 집적화되고 입출력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아예 갖다 붙이겠다는 겁니다. 구리와 구리를 그대로 그냥 갖다 붙이겠다. 이게 바로 하이브리드 본딩의 기본이 되겠죠. 그러니까 PCB로 제작하던 것을 칩에서 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작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이브리드 본딩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서로 다른 성질의 물질, 그러니까 이종 접합이 되겠습니다. 그 이종 접합 기술에 사용되는 바로 핵심적인 기술이 하이브리드 본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본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붙인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본드입니다. 그렇죠? 붙인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과거의 패키징 같은 경우는 정기적 신호를 입히고요. 그리고 칩을 보호하는 그런 봉지 과정을 통해서 칩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패키지라는 그런 단어를 썼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의 의미는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칩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또 그리고 미세화되면서 입출력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입출력을 우리가 이제 I/O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I/O의 전류가 집중되면서 병목 현상. 자, 요게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해결하는 기업들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는 자 이런 모습들도 보여준 거고요. 이걸 하는 데서 기존의 본딩 방식은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I/O 이 입출력, 이 I/O를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 이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끝에 나온 게 바로 FC-BGA입니다. 플립칩이 되겠고요. 그 FC-BGA 같은 경우는요, 숄더볼이 작아지는 것. 이 숄더볼, 범프라고 하시는 거죠. 이 숄더볼이 작아지는 것과 또 한 곳에 배치되는 것에 대한 한계가 또 명확해지는 거죠. 요것도 이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이브리드 본딩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카파 투 카파, 구리 대 구리. 이거를 그대로 붙이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 자크를 잠글 때 지그재그 형식으로 잠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형태 비슷하게 본딩을 하는 그런 방식이 바로 하이브리드 본식이 되겠고요. 자, AMD 요즘에 주가가 많이 폭등하고 있죠. 바로 이 AMD가 라이젠을 가지고 있습니다. CPU죠. 이 라이젠 X 이게 바로 하이브리드 본딩을 사용한 실제 사례가 되겠고요. TSMC가 현재는 이거를 파운드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AMD의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보시게 되면요, 약간 좀 이 구리끼리 부딪혀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실 거예요. 그게 약간 좀 자크처럼 이렇게 지그재그 형식의 어떤 그런 형태로서 접합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에도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밑에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익스포저가 이렇게 있고 거기 위에 구리와 구리를 성장시켜서 붙이는 그런 방식의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삼성도 있습니다. 자, 삼성은 X큐브예요. X큐브 기술입니다.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칩랩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하단에 로직 반도체를 위치시키고요. 그리고 상단에 SRAM 다이를 쌓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그 이 두 개의 칩을 TSV, 그러니까
이 VR을 뚫어 올리는 방식이 되겠죠. 이걸 통해서 연결하는 그런 모습인데 2D와 3D의 차이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옆으로 돼 있는 게 이제 2D 방식이 되는 거고 3D는 이제 위로 이렇게 쌓아 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TSV를 통해서 연결하는 장면을 이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요. 전공정에서 CMP 평탄화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CMP 슬러리라던가 이런 걸 만드는 기업들도 수혜주가 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관련된 수혜주는 이제 뭐가 있을까? 탑 5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인데요. 바로 인텍 플러스입니다. 자,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진화하게 될수록 검사 장비가 굉장히 중요해지죠. 그러니까 더더욱 더 정밀하게 이걸 검사를 해줘야 되는 거죠. 바로 인텍 플러스가 예전에 TSMC의 FC BGA 범프 검사 장비 테스트 중이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본딩용 장비를 이 검사 장비 업체 중에서는 최초로 연구 개발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텍 플러스 대표적인 이 하이브리드 본딩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기업입니다. 두 번째 기업이에요. HPSP.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업체는 수소, 고압 어닐링 장비가 주력입니다. 이 어닐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웨이퍼를 절단하고 뭐 작업을 많이 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원자가 막 서로 뒤틀렸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올 때 완벽하게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돌아오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게 바로 어닐링인데 이거를 이제 고온에서 하게 되면은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저온이라고 해도 400도에서 600도 사이입니다. 이 그나마 이제 저온으로 작업할 수 있게 만드는 이 수소 고압 어닐링 장비, 이게 바로 HPSP가 주력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기업이죠. 누구나 알고 있는 반도체의 최강자, 바로 한미 반도체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미래와 관련되어 있는 뭐 모든 그런 장비를 거의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도 역시 개발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이오 테크닉스. 원래 이 이오 테크닉스라는 업체는 레이저 마킹 전문 기업이죠. 우리가 이제 반도체에 레이저로 이렇게 상품 제품명도 이렇게 막 새기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뭐 우리 핸드폰에도 레이저로 이렇게 새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레이저 장비가 됩니다. 이 기술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루빙 장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에는 메탈 공정이 많은데 이 메탈 공정은 구리선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존의 마이크로소로 일을 잘하게 되면요, 밀려나는 특성에 의해서 불량이 좀 잘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리 부분만 레이저로 잘라주는 것, 이게 바로 그루빙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그루빙 장비를 바로 이오 테크닉스가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하이브리드 본딩에 사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이 그루빙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저 기반의 어닐링 장비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이제 다섯 번째, 바로 파크 시스템즈입니다. 이 파크 시스템즈는 원자 현미경 세계적인 그런 기술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 되겠죠. 미세화, 그러니까 이 앞에서 봤던 인텍 플러스와 좀 유사하다 보시면 되겠는데 미세화의 테스트 과정에서 필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더더욱더 자세하게 들여다봐야기 때문에 일반 광학 현미경보다는 원자 현미경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시겠습니다. 삼성과 관련해서는 TSV 공정 관련주를 좀 주목해야 되는데요. 향후에 또 그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이렇게 오늘은 반도체의 미래 기술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주 탑 5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요. 너무 단기적인 흐름을 보지 마시고 향후 HBM4 요게 출시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당장보다는 향후 이제 1년을 바라보고 농사를 지어볼 만한 이런 종목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돈마네TV 한동훈 대표였고요. 도움 되셨다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